1970년 이곳에 그리고 전업주부로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하러 오시면서 뭐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중년 남성들에 대한 우울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저희의 사례가 중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쭉 살면서 남편분을 보았을 때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되게 좀 싫어하고 뭐든지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정적이고 많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않고 그 저랑 많이 반대인 성격으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과 후, 뭐 아이 출산 후 시기마다 뭔가 남편분과의 관계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너무 바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많았죠. 네, 너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요 시기에 남자들이 많이 이제 효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 주말에 일할 때는 일한다고 바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쉴 때는 또 시부모님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저는 사실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엄마고 와이프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며느리라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게 자꾸만 그게 가까이 오니까 그게 힘들었죠. 며느리의 역할. 늦게 오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애들 키우는 거에 이제 전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이제 청소년기랑 나 마치고 대학을 가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많이 살자.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 같은 거를 이제 접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불만은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뭐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보통 보니까요 남편 때문에 불만이고 남편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삶을 안 살려고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때가 좀 서운하긴 했었죠. 왜냐면 아들은 군대 가 있었고 딸은 항상 같이 있었던 애가 대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도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잘 지냈대.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게 아니까 오랫동안 질질 끌진 않아요.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나만 더 속상하겠다 해서 빨리 그걸 접고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이런 문제로다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어디까지 갔는데 남편이 안 놀아준대. 네 인생 살아. 네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자꾸 가는 거야. 네가 즐거우면 하나도 그게 불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늦게 들어오고 은퇴하고 나서는 일찍 들어오잖아요. 여자들은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내 공간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나 말고 그래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공간을 놀고 있을 때 내가 내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이도 잘. 근데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내 공간을 침범해가지고 내 생활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집안일도 안 해주고 밥도 항상 세 끼를 먹자고 하고 남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근데 저희는 다행히 아침에는 가볍게 그냥 빵이나 가볍게 먹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이제 시켜요. 음식도. 요리해요? 근데 그것도 없이 만약에 내 생활을
새끼 밥을 하는 거로다가 침범을 하면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쌓아놓은 거거든, 내 영역으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 요즘엔 또 많이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최근 남편이 겪고 있는 음. 뭐 큰 고민이나 문제가 아내가 바라보았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민은 나를 빨리 꼬셔서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제가 못 쓰게 한다. 그게 고민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고민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평소에 속마음이나 걱정거리를 잘 말씀하시는 편이신가요?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그 팀장 끝나고 났을 때요. 그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힘들게 했던 그 임원이 있었는데 그 임원하고의 어떤 부분이 힘든지 나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속마음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자기 말을 이렇게 못 알아주고 자기를 왜 긁는 얘기를 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길게 얘기를 했죠. 그때 한동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자기가 이게 기분이 나쁜지 저게 기분이 나쁜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나는 자기 주변보단 그 친구의 남편 얘기가 난 더 많이 알아. 응. 자기를 이제 힘들게 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내가 자기가 지금 비 오는 날인지 구름 낀 날인지 눈 오는 날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알지 않냐. 그러고부터는 저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왜 이야기를 꺼리셨는지 좀 그러니까 꺼리는 것보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힘든 얘기를 집사람이 얘기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가 이제 징징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람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닐까? 대부분들이 남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냥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그랬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말이 자기는 너무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상처, 네.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이만큼이라도 나한테 표시라도 했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죠.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에 있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얘기 잘해요. 그냥 있으면 얘기하고. 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네네네네.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저기지 뭐. 은퇴하고 나서 이제 되게 좀 짐을 좀 하나 내려놓고 나서 나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그 전에는 그래도 뭐 보직을 맡고 뭔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게 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내분은 그 이야기를 팀장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네. 얘기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뭐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고 뭐 맨날.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속마음이나 걱정거리를 잘 말씀하시는 편이신가요? 아주 걱정거리는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이 이제 해결이 된 다음에 인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있는 걸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지는 않아요.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고민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성격인 건데 그 발생했을 때부터 얘기하기보단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분이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표현을 좀 더 많이 하시나요? 제가 더 많이 하요. 불만도 제가 더 많이 얘기하고. 남편분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요즘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이제 트러블이 있고 나서 이제 말을 좀 잘 들어요.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요. 남자들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시키고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집에 와서 가르침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했다가 그리고 잔소리 듣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근데 집안일을 할 때 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근데 이제 성격이 이제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누군가를 도와주고 먼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막 집안일을 해놔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 이제 그 잔소리 한다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회사 일이나 사회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모르니까 내가 뭐를 잔소리를 안 한다. 근데 이 집안일은 내가 그래도 20,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숙련 기간이 필요하니까 제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라고. 그거를 이제 한동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림을 더 잘하니까 이거를 좀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부분은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아내분은 또 스스로 봤을 때 과거와 지금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전업주부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이프로 있다가 엄마의 기간이 이렇게 기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냥 나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로. 작은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의 온갖 그 고민이나 생각이나 어떤 모든 시선이 애들한테 가 있었는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떨치려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애들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생각을 덜 하기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들로부터 나도 모든 마음이나 이런 정신이나 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조금 애들 생각을 덜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또 생기셨어요? 둥지 증후군이 온다든지 여자의 인생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밖에 없잖아.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 나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 젊은 나이에 50에 그 친구 와이프가 먼저 가는 걸 보고서 나는 지금 죽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왜냐면 나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지. 며느리로 이렇게 살았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진짜 남편한테만 헌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애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애들은 크면은 부모님 안 돌아보잖아요. 그럼 서운할 게 없어. 지금부터 내 나로 살면 애들한테도 내가 서운할 게 없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노력해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나한테 못 해줘도 남편이 못 해줘도 뭐 서운할 거 없고 억울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기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이고 싶다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고 싶다의 자기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그거. 왜냐면 거기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사람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했을 때는 괜히 앙금이 남아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걸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관계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런 사람이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아내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신지?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너무 계속 만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예요. 아내분이 바라봤을 때 남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넓죠. 몇 명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깊지 않게 넓게 많아요. 아내분이 보시기에 가정 안에서 그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같이 사는 동반자, 같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뭘까? 뭐 같이 노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같이 사람. 노는 사람.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고 뭐 부모님보다 사실 친구가 먼저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애들을 아마 막 챙기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는 대부분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제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같이 편하게 그냥 편하기도 같이 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좋은 아, 것 그런 같아요. 거는 있어요. 남편이 은퇴나 그 기점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55세 전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시기마다 조금 다르죠. 뭐 3, 40대는 그 기둥 같은 느낌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이. 힘으로 말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 같은 거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이 하는 건 있으니까 뭐 키오스크 쓰는 거 이런 것도 아내분이 이제는 보호받다가 보호해줄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집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음, 근데 섭섭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내분의 입장에서 은퇴 이후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허전한 거? 그 상실감? 제가 다닌 것 같은 그런 상실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그 사회인이 아니구나. 어떤 뉴스거리를 봐도 항상 그 포커스가 일하는 사람 위주로의 포커스가 딱 돼 있잖아요. 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죠. 그래서 좀 많이 서운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2년 후에 이제 2년 후에 할 일이 앞당겨졌는데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그 마음의 준비가 한 며칠은 안 돼 있었거든요. 노후 준비는 아내분이 항상 남편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예, 예. 은퇴하고 나서는 집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새끼를 먹는데 그걸 다 내 차지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게. 노화에 대해서 두 분이서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편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그 부모님들이 뭐 어떤 분은 실버타운에 계시고 어떤 분 요양원에 계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거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많이 알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든다고 해서 서글프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각각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 공유하면서 어디가 좋고 어떻게 좋을지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정보 공유 부부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갈등 요인은 없는데 이제 걱정되는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돈이 아마 제일 큰 갈등 요인이 되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고자 할 때 그게 서로 이제 목적에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튼 또 이제 유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마 갈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둘의 갈등보다는 내 주변 친척이나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주변에도 그런 것들로 갈등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갈등 요인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뭐 걱정은 되죠. 나올 수는 있겠죠.